안녕하세요. 전세및 기업사랑TV 북예배입니다. 오늘은 유통 마케팅 비법 저자 윤호연 책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판매 유통 판매 경력 23년의 현직 빅3 대행 유통업체 온라인 판매 전문가가 초보자를 위해 대한민국 실전 유통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북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품 론칭 초기에 편의점 할인점에서 입점을 거절한 것은 업체 신뢰도와 상품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에 각 영역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브랜드 콘텐츠를 잘 세팅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서 및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서 다시 편의점, H&B 스토어, 할인점 입점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유통을 하면서 매출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신규 유통 채널을 확보합니다. 둘째, 기존 유통 채널의 상품 공급을 늘립니다. 셋째, 상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유통 단계를 단축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는 직접 생산하는 적은 수의 상품을 취급하고 유통 채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매출 이익을 올리고, 유통 밴드 업체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여 단품당 매출이 적더라도 모두 합치면 매출이 크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조업체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유통 채널의 다양한 요구 및 각종 변수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유통 채널을 입점해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익을 늘리기 위해 중간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 판매나 수수료가 적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유통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유통 밴드 업체의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직접적으로 없으므로 많은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기보다는 주력으로 집중할 유통 채널을 몇 개 선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좋으며, 대신 주력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는 품목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집중하는 유통 채널이 있어야 취급하는 상품의 변동이 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 상품의 유통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품이 출시되면 먼저 원활한 상품 브랜드 홍보를 위해 상품명을 희소하게 짓습니다. 가령 인터넷에서 상품명을 검색했을 때 우리 회사 상품뿐 아니라 다른 여러 상품이 동시에 검색된다면 온라인상의 상품을 브랜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상품 홈페이지를 만들고 브랜딩을 위해 네이버 통합 검색의 각 영역에 상품명 키워드 또는 고객이 검색할 만한 상품 속성에 맞는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각종 온라인 유통 채널에 상품을 입점시키고 동시에 SNS 홍보를 시작하는 겁니다. 넷째, 오픈마켓 같은 유통 채널부터 광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온라인 유통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면 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점을 시도합니다. 유통 전에 고려할 것으로 첫째, 상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차별화된 상품인지 아니면 기존의 상품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것인지,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과 비슷한데 디자인이 더 좋은 것인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등 고객이 봤을 때 내 상품의 구매 의향이 어느 정도일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중 어느 단계에 있는 상품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성이 매우 우수해 고객이 무조건 사고 싶어하는 상품이라면 유통 전략을 세우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상품성이 보통이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 기존 상품과의 차별을 위해 유통 전략 수립 시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둘째, 시장에서의 위치입니다. 상품의 시장에서의 위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상품과 아예 인지도가 없는 상품은 다른 유통 전략을 구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지도가 있는 상품의 경우 상품 브랜드보다는 유통 채널 입점 및 판매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인지도가 없는 상품의 경우는 상품 브랜딩부터 꼼꼼하게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서 밟아나가야 합니다. 셋째, 자금력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유통의 각 단계를 진행할 때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각 단계별 진행의 깊이와 수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어느 단계에서 자금을 집중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마케팅 홍보입니다. 능력 마케팅 비용이 충분하다고 해도 상품 브랜딩, SNS 홍보, 유통 채널 광고는 회사의 마케팅 홍보 능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마케팅 홍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직접 진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외부 대행업체를 써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 대행업체를 잘 관리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부 대행업체를 쓰는 경우라도 내가 대행시킨 업무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은 알고 있어야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있고 대행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영업조직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유통 채널의 입점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나의 영업조직이 이를 커버할 수 있는지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모든 유통 채널을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업조직의 규모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직접 관리할 유통 채널과 전문 벤더들에게 맡길 유통 채널을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유통 채널 확대 전략입니다. 다음 순서대로 유통 채널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째, 자사몰. 둘째, 오픈마켓. 셋째, 상품 등록식 소셜 커머스. 넷째, 카테고리 전문몰. 여섯째, MD 승인 방식 소셜 커머스. 일곱째, 복지몰. 여덟 번째, 홈쇼핑 또는 오프라인 대행 유통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실전 유통 판매 10대 노하우입니다. 고객의 생생한 구매 후기를 보여줘야 되고 온라인 최저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품 판매 시점보다 약간 앞서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넷째, 수량 한정, 기간 한정을 강조하라는 겁니다. 다섯째, 상품이 비싸면 비싼 이유를 충분히 어필해야 합니다. 여섯째, 상품을 제한하기 전에 반드시 시장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유사 상품의 공동구매가 먼저 진행되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만약 먼저 진행되었다면 반드시 일정 기간 3,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진행하면 됩니다. 일곱째, 중저가 상품 가격대를 공략하라입니다. 이 책은 생생한 실전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유통업체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그들에 맞는 실전 유통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 창업자, 유통 초보자, 유통 현장 실무자들의 필독서로 추천합니다. 오늘 전샘의 기업사랑TV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